결혼 사랑해요, 5일째 여보. 아침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그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제도 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62세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틈도 없었죠. 주방으로 가려고 침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정우 씨가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식사는 좀 늦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분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저를 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슬펐고 이제 여자로서의 매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루 2번이 정상인가요? 친구 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현수가 너 정말로 하루에 2번씩이나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고 있던 미니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에 또 1번.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제 말을 들은 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가 그럴 리가 없어. 너 혹시 꿈꾼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어김없이 계속됐거든요. 처음 3일까지는 신혼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째 접어들자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사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현숙 60세입니다. 5년 전 남편과 이별한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텅 빈 집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투덜거리던 남편의 헛기침 소리조차 그리워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례 준비하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웃는 얼굴로 버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랑 같이 살까요? 딸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살 수 있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만 메아리 치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는 항상 남편이 앉아 있었거든요. 오늘 밥 맛있네. 국이 좀 짜. 이 반찬 좋아하는데. 그런 평범한 말들이 그렇게 소중한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똑똑 떨어지는데 그 소리조차 외로웠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TV를 켜놓고 있어도 고요했고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적막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잤던 자리가 이렇게 크고 텅 비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둘,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둘 다 바쁘고 각자 생활이 있으니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엄마 밥 먹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사실 더 오래 통화하고 싶었지만 바쁠 것 같아서 먼저 끊곤 했죠. 응응, 엄마 괜찮아. 바쁘면 끊어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손에 든 핸드폰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늙어가는구나. 혼자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많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친구 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문화센터의 실버 동호회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현수가 우리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자.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실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대.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실버 동호회? 그게 뭐야? 나 아직 안 늙었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살아갈 의욕도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만 나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나가도 돼. 미니가 몇 번이나 설득했고 결국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옷장에서 한참을 뒤져서 괜찮은 옷을 찾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미니 뒤에 숨듯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은 남자분. 회색 스웨터를 깔끔하게 입고 계셨는데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왠지 모를 고독함이 그분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최정우 씨래. 나이는 62세인데 몇 달 전에 혼자 되셨대. 미니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아, 저분도 혼자구나. 왠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나 봅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차 마시는 시간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에서 교양이 느껴졌어요. 오현숙이라고 합니다. 친구 따라 처음 왔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워요. 정말 많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 이야기,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한 달 후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하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이었어요.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현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세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뛰는 것을 느꼈죠. 저도 이제 늙었는데요. 제가 정우 씨한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재혼을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겠구나. 밥을 먹을 때 혼자 중얼거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국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물었어요. 혹시 재산 때문은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 많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제 선택을 의심받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는데 재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는데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결국 자녀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축복받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간소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빌려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나 웨딩드레스는 필요 없었어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정우 씨는 단정한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친구 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어요. 자녀들도 와서 엄마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정우 씨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보다 조금 넓고 깨끗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우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시작된 신혼생활. 깨끗하게 정돈된 집, 함께 차린 저녁상.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맛있어요. 정우 씨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며 능숙하게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구나.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혼자 TV를 볼 때는 웃음소리조차 외로웠는데 이제는 옆에서 정우 씨도 함께 웃어주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첫날 밤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긴장이 되더군요. 60세가 넘었지만 첫날 밤이라는 게 설렜습니다. 깨끗한 침대 시트가 깔린 침실, 은은한 조명,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정우 씨가 침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긴장하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는 모습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그러자 정우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하지만 천천히 하면 돼요.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활력에 놀랐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귀에 속삭이는 그분의 목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몸이 약간 피곤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우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을 보면서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 냄새에 정우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오시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씻고 나오세요. 금방 차려놓을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사 전 싱크대 앞에 선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니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아침부터 놀라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였죠. 어젯밤에 이미 했는데 아침에 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아침 식사가 식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우 씨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데우면 돼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원해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우 씨는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횟수가 줄어들겠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소파 위에 쿠션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집안일을 하는 게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제 혼자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한 집이니까요. 정우 씨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우 씨가 또 부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산책을 다녀오셔서 상쾌한 표정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다시 포옹하시는 거예요. 여보, 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미 2번이나 했는데 점심 전에 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자꾸 하고 싶어져요. 정우 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 좀 피곤한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우 씨는 금방이에요. 금방이라고 하시며 저를 이끄셨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3번째였죠.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게 매일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엔 신혼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째 접어들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신혼의 열정이 아니라 정우 씨의 평소 스타일이구나. 일주일에 14번. 계산을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계속되니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졌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소파에 앉아서 잠깐씩 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행복하긴 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 피곤해 보이는 얼굴, 거울 속의 제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친구 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수가 신혼 어때? 행복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긴 한데 좀 피곤해. 피곤? 왜? 집안일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꺼내기가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미니야, 우리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친구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죠. 남편이 너무 자주 해. 하루에 2번씩.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미니는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하루에 2번? 매일? 응, 매일. 결혼한 지 2주가 됐는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미니는 경악했습니다. 60대가 그럴 수 있니? 혹시 남편분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 씨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이야,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이 좋기도 해. 제 말에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해. 5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그래도 현수가 내 건강도 중요해. 솔직하게 말해봐. 하지만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자문했습니다. 정우 씨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계시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못 잤어요. 3주째 접어들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두통이 자주 생겼어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변했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겨우 3주 사이에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요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을 했지만 정우 씨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솔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실에서 정우 씨가 저를 안으려 했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잠깐만요. 사실은요, 제가 좀 힘들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 씨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힘들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우 씨는 놀라셨습니다. 제가 너무 그랬나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침대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실은 저 원래 이래요. 전 배우자도 힘들어했어요. 그때도 이 문제로 많이 싸웠죠. 저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을 안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전 배우자는 나중에는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에게는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부탁했어요. 조금만 횟수를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 한 번 정도로요. 저도 여보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드셨군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미안해요, 당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싫으면 절대 안 할게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제 욕구만 생각하고 당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잠들었어요. 정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을 때 저도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다가오지 않으셨죠.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우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오셨을 텐데 오늘은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샐러드를 만들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지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제가 부르자 정우 씨가 식탁으로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으시더니 맛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조심스러워 보여서 제가 먼저 웃었어요. 여보, 너무 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정우 씨도 조금 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침실에 들어가서 정우 씨를 보며 말했을 때 정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다는 게 괜찮다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원해요. 제 말에 정우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깊었고 더 진심이었죠.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정우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사랑해요라고 속삭일 때 저도 진심으로 저도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좋았어요. 정말로요. 사랑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느끼며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요. 정우 씨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더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랬죠.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원하면 원한다고. 제 말에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하루 한 번, 가끔 이틀에 한 번 정도입니다. 몸도 편안해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저도 솔직하게 대답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또는 괜찮아요. 그러면 정우 씨는 제 컨디션에 맞춰서 행동하시죠. 가끔은 제가 먼저 원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말을 꺼내면 정우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세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할 수 있다는 게요. 어느 날 단풍 구경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가을이 왔고 산들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정우 씨가 단풍 구경 갈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기쁘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주황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예쁘다. 제가 중얼거리자 정우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예뻐요.
산 중턱의 전망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단풍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정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느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과 함께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과 아들도 저희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추석 때 자녀들이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여? 제가 물으니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정우 아저씨가 엄마를 잘 챙겨주시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우 아저씨랑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죠. 고마워, 얘들아. 엄마 정말 행복해. 정우 씨 만나서 다시 살맛나. 제 말에 정우 씨도 웃으시며 저도 현숙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때론 당황스러워도, 때론 힘들어도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62세 남편의 왕성한 활력에 놀랐었죠.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계속되는 게 처음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1번 정도, 가끔은 이틀에 1번.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컨디션을 살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정우 씨가 있고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라는 것이 전부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